창업할 때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분에게 얼른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들 나라에서 돈 받아서 사업하시는데 왜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십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료로 전차책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시청하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인 왕 양사부입니다. 자, 혹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운영 중이신데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 중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는 각각 빌려주는 돈,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니,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이 있다고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들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원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생소하시죠? 바우처는 정부가 주는 특별한 쿠폰 같은 건데요.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I 관련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에게는 AI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I를 써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이유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에 왜 AI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컨소시엄은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회사와 자금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한 회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협력하면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각 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용지원금을 주목해 보십시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 그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원을 채용하면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제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바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지원금을 모르시거나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렴한 이자로 정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자금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대출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특허는 이 아이디어는 내가 처음 만들었어 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만 있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기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특허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이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조사 자료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연구개발 R&D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로 100만 원 썼다면 2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운영자금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구노트, 두 번째 실험기록, 그리고 개발일지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인터넷이나 SNS에서 정책자금 컨설팅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는 광고를 믿고 계십니까? 이런 광고는 대부분 과장된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 광고를 믿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수군까지 주워가면서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부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컨설팅은 서류 준비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상관 없이 일단 오십시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곳은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종별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금을 신청해 보십시오. 자, IT 신청 기업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책자금 사기꾼들을 거르는 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꼭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했던 무료 전자책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제공되는 영상도 보신다면 더욱 유익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승인 왕 양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